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동안에 근 10여일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 빼놓고는 계속 상승장을 이렇게 구가해 왔는데요. 단숨에 2200포인트에서 2900까지 거의 한 650포인트 정도를 올려친 그런 강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지점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 그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아마 생각보다 좀 빨리 또 깊게 이렇게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 받아야 될 조정이라고 그러면요, 오늘 받아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반전 끝났고 이제 후반전 앞두고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아마 후반전에는 주전 선수들도 좀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 주도주가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장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날 그런 시장은 아니다. 잠깐 조정을 받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지수 보면요, 거래수가 마이너스 0.87%, 그래서 2894포인트 찍었습니다. 2900이 살짝 무너졌어요. 코스닥이 그보다 조금 더 빠져서 마이너스 2.6%, 코스닥은 꽤 많이 빠졌죠. 76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가 조금 약하죠. 개인들 매도세를 좀 받아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반면에 오늘 시장 전체는 좋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또 자기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은 많이 샀어요. 조선 방산 대표 종목들, 또 지주사들, 또 엔터 관련주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또 이걸 틈타서 외국인들은 사고 싶은 종목들을 많이 샀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 위주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거래수가 오늘 또 17조 2천억입니다. 어제 17조 3천억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그 종목들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팔고 싶은 사람들 팔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종목들을 받아준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된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올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서 좀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라는 거는 팔아놓고 바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팔면 자동으로 돈이 나가게 되죠. 개인들은 팔게 되면 다시 그 계좌로 다른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한번 늘어나면요, 쉽게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어제 17조, 오늘 17조인데요. 보통 강세장 기준에 있을 때 한 15조 넘어가면 강세장이다 이렇게 거래대금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17조가 된 거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대단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힘, 에너지가 좀 넘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은 7조 8천억이니까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코스닥 시장 규모가 거래소에 비했을 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게 따졌을 때 7조 8천억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나중에 보면요, 거래소 이 대장주보다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개별 종목들 좀 이렇게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요, 오늘 이렇게 하락세가 좀 있기는 했지만 전체 이 추세를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 요 21선 요 밑에 여기까지 이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악재가 이스라엘 이란 얘기 외에 또 다른 또 악재가 이렇게 거듭 출현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었을 때 시장 내부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깊을 것 같지 않는데,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시장 외의 어떤 변수, 전쟁이라든가 또는 트럼프 관련해서 대형 악재가 터진다든가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요 21선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요 21선이 2700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주사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수가 아주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 큰 흐름은 아직도 매수 기조다, 이렇게 우리나라 바이코리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아침부터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요 바닥에서는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버텨줬어요. 그러고 나서 종가에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이렇게 밀어 올리는 시장은 그 다음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 흐름이 좀 기대감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오늘 많이 빠졌지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종가에서 조금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렸으니까 이왕 보여드린 김에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최근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근 한 며칠 만에 한 4, 5조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는데 또 하나 그 시장이 이렇게 좋아진 원인을 찾자고 그러면요. 요 2,700대 위에서 매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 2,700, 2,800, 2,900, 3,000 이런데요. 보시다시피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 이제 매물대를 나타내는 건데 요 가격대 포진에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요게 굉장히 지금 지수를 3,0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준 것도 있지만 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3,000포인트 근방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900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외에 악재가 지금 터졌는데 원래 시장 외의 악재는요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돌발 악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태가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아니죠, 일봉 말고 또 주봉으로도 한번 수급을 이렇게 보죠. 주봉으로 보면 기간이 한 4년 정도 매물대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상당히 더 어찌 보면 더 믿을만한 그 매물대 지표인데 이렇게 보시면 2,700에서 2,800 사이 요때 매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위로 2,800을 넘어서면 매물대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2,500, 600, 2,700 요 매물대에 비하면 한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한 4년 정도 매물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매물들이 많지가 않다. 수급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상승 그 힘은 탄력을 받을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평소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첫째는 외국인들이 오늘 또 거래소에서 710억 매수 우위했다는 점이죠. 오늘 이렇게 장이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온 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 대표 종목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들, 최근에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주춤하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금융 지주사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하락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에 좀 들어오는 게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5,3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4,0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래소 5,000억 매수한 거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지만 코스닥을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4,000억 매수 우위했다는 거는 생각이 좀 되시죠? 개인들이 이제는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 쪽에 좀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조금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둔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안 올라 있는 소외주 위주로 개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을 보면 지금 시장 어떤 성격 또 미래 그 기대감을 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 우위다. 물론 그 규모는 좀 줄었지만
우리 그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특히 지주사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또 거래소에서 5,300억.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한 6일 동안 개인들이요. 한 이렇게 얼른 계산해서 1조 3천, 1조 2천, 그러면 3조 아닙니까? 한 4조 가량을 갖다가 팔았는데 오늘은 또 5,300억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외국인들한테 뺏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또 주춤하면서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들이 물건을 주고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사줬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코스닥 쪽에서 4천억 넘게 매수해 준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전 2020년에도요, 기억나시겠지만 동학개미들이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 그때 이제 수급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에서부터 2021년 초까지 그 고객 예탁금, 개인들 이제 자금이죠. 그게요, 한 20조밖에 안 됐던 게 74조까지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예탁금이요. 지금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인들이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몸이 달아오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들은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큰 장은 개인들 자금이 좀 맹목적인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러쉬를 이루는 이런 자금이 끝물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따 제가 고객 예탁금들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 종목별로 이렇게 잠깐 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4,900주, 아마 종가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장중에는 꽤 많이 샀었는데요. 하이닉스 75만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을 샀죠. 현대차 23만 주, 우리나라 대표 종목 위주로. 그 다음에 엔터, 하이브 7만 6천 주, JYP 13만 주.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요, 한화, 지주사 39만 주, SK 7만 8천 주.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 것들로 집중했죠. 조선주, 삼성중공업 26만 주, 한국조선해양 9만 8천 주. 조선주도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도 오늘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주도주가 뭐다 하는 게 이렇게 좀 감이 잡히는데요. 지주사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종목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삼성전자까지, 이런 쪽으로 오늘 장이 좀 주춤할 때 외국인들 매수가 좀 집중이 됐다. 우리 매매할 때 좀 참고 삼아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 통장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이죠. 61조 9천억입니다. 50조 단위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연초 이후에 지금 꾸준히 이렇게 돈들이 증권 계좌에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조 이렇게 넘어간 것도 최근 들어서죠. 50조까지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가 얼른 이렇게 봐도 한 10조 이상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한다고 그러면 2020년 3,300 찍었을 때요, 그때 고객 예탁금이 한 74조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비교했을 때 아직은 개인들 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다. 정점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느낌도 드시죠.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그 신용융자 잔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시장이 이제 과열됐는지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인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18조 7천억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그러니까 신용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건 어쨌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도 원래 신용 잔고가 한 9조 정도, 10조가 안 되다가 장이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쏠리면서 신용 잔고가 19조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빠졌다가 요새 이제 18조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16조에서 18조니까 신용 잔고도 한 2조 늘었죠. 근데 개인들 이 신용 잔고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 2조가 늘었다고 그래도 이거는 기관들 한 20조 들어온 거하고 비슷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 영향력이 큰 건데요. 신용잔고 이 추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들 기대감이 반영되는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주식형 수익증권. 요게 이제 최근에 ETF 중심으로 해서 대단하죠. 근데 지금 140조인데요. 연초 대비했을 때 근 한 4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쪽으로 주식형 펀드죠.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좋은 지표다. 그다음에 증시 이제 주변 자금이다 할 수 있는 MMF 잔고도 220조입니다. 170조에서 220조니까 50조가 늘었어요. 연초 대비했을 때.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 돈들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이스라엘 이란 요 전쟁권 얘기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우 보면은 어제 플러스 0.24%.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이제 시간외에서 아주 대폭 이렇게 빠졌는데요. 나스닥 플러스 0.24, S&P 플러스 0.38. 그런대로 보합 플러스가 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0.32% 플러스. 오늘 니케이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난 후로 지금 시장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0.89, 대만 마이너스 0.96, 독일 이건 어제 겁니다. 마이너스 0.74, 프랑스 마이너스 0.1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제 느낌은요. 지금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의외로 지금 이스라엘 이란 요 사태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상해 마이너스 0.7%, 항생 마이너스 0.9%. 중국 시장도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은 받았는데요. 중국 시장이 최근 특징은 글로벌 시장 패턴을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하고 이렇게 디커플링 되면서 또 글로벌 시장하고 전혀 정반대로 이렇게 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국 시장도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글로벌 시장하고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한다 하는 게 특징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해외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이스라엘 건이 오늘 이렇게 시간 외에서 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애플이 마이너스 1.38, 테슬라가 마이너스 2.4%,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9%, TSMC 오늘자죠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에서 1%씩 이렇게 많이 빠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란 간 지금 뭐 포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의외로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아시아권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페르시아만을 지나서 원유를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어찌 보면 영향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를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밤 이렇게 예측해 보건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무슨 호재가 없이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내일 시장까지도 우리 시장은 아침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니까 조금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월요일이면 며칠 이렇게 휴지기를 갔기 때문에요. 어쨌든 미국 시장 오늘 밤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요. 지수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지주사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로는 강하게 매수 우위를 지속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을 앞두고 좀 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후반전에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주식들이 어떤 것일까가 아마 이제 다음 주나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대충 이렇게 감이 올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지주사들입니다. 지주사 중에서는 이제 대표가 삼성물산이겠지만 제가 SK라든가 한화라든가
또 HD 현대 쪽을 좀 집중해서 보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쪽 계열사들이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또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총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주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구나 지금 PBR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주사들 지금 PBR 한번 이렇게 보고 가죠. 오늘 외국에 조금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지금 한 25%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근데 이렇게 보시면 PBR이요. 0.36. 금년에는 한 0.5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가는 올라갔고 자산 가치는 좋아졌는데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덜 올랐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이를 그 기준 평균으로 봤을 때요. 한 3분의 1밖에는 주가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승 여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전체 PBR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아마 0.9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한 1.2, 일본이 한 1.6, 독일이나 프랑스가 한 2.0, 미국 같은 경우는 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비교해 봐도 우리가 조금 그 안보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PBR, 자산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좀 덜 돼 있다 하는 것은 얼른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SK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0.3, 0.5 요 사이란 얘기죠. 다른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못 오른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좀 주가가 덜 올라야 상속세라든가 이제 그 재편할 때 이런 것들이 세금 그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랬을지 안 했을지는 이제 본인들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안 올린다 하는 그런 그 시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늘도 이제 SK 같은 경우도 매수 우위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SK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화나 HD 현대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자기 자본 지주사들 중에 PBR이 낮은 게 롯데그룹입니다.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주가가 거의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SK 그래프 보면요. 5일선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주사들을 이렇게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조정을 깊게 받는다고 그러면 그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요 며칠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거래량 보시면 요 며칠 한 10여일 동안에 이렇게 거래가 대폭 나면서 주가가 1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 기회를 잡지를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 사셨다고 그러면 좀 기다리면 아마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마 오늘도 조금 이렇게 주춤하기는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는데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부담이 좀 덜하다고 그러면 한 사볼 만하다. 만약에 어떤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요 21선까지 가준다고 그러면 뭐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죠. 어차피 지금 정부가 그 추진하고 있는 이 주주 환원 이 정책이요. 그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 지주사들 SK, 한화, HD 현대,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금융 지주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조금 포트에다 담아 넣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마치 좀 조정은 받았는데요. 이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기는 있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겠죠.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주사 이제 말씀드리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KB금융입니다. 금융지주사들도 마찬가지로 저 PBR 주들입니다.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턱없이 낮은 그런 종목인데 요게 이제 일반 지주사 말씀드리면서 KB금융을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게 아주 우리 지주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먼저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보유 지분이 78%입니다. 금년 초만 해도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꾸준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사주는 종목이란 얘기죠. 그것도 뭐 적게 사는 게 아니고 20만 주, 50만 주, 어제는 28만 주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요 KB금융 PBR 보면 0.55, 금년에 0.65, 주가가 올라서 이제 조금 PBR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높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지금 78%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한 8% 정도를 뺀다고 그러면 개인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품절주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주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KB금융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KB금융 지금 외국인들이 78%면 사고 싶은 대로 다 시장에 나온 걸 떨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그 자산 가치가 높은 지주사들이요. 삼성물산, SK 뭐 이런 것들, 한화. 아마 외국인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 우위할 것 같아요. KB금융 정도까지 뭐 78%까지는 안 사더라도 아마 50% 이상은 사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단기로도 그렇고 길게 봐서도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장기 그 보유 종목으로서 앞으로 수익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최소한 지금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는 요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면서 단기간에 한 10일 동안에 그렇게 한 50%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 좀 들어가 보자.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이란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현대로템 이렇게 보면요. 다른 방산주들보다 훨씬 더 야무지게 지금 가거든요. K2전차 이제 2차 계약분. 여기 금액으로 하는 9조라고 그러니까요. 현대로템 매출액 한번 이렇게 보죠. 1년 매출액이요. 이렇게 보시면 5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5조 5천 예상이 되고 작년에는 4조 3천이었어요. 엄청난 금액이란 얘기죠. 1년 매출액을 한 2배가량 되는 것을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뭐 구분응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큰 호재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날에도 독야청청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그 폭격 얘기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지금 현대로템은 날아가는 종목인데 그런 얘기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방산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지금 쫓아가기에는 그렇죠. 손이 안 가죠. 항상 이렇게 급등주들 마지막 국면에서 개인들이 이성을 잃고 이렇게 사가지고 한 3, 4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요. 현대로템은 조금 다르다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이익 실현해 나가지 않게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한은 크게 이렇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시장 외에 그 얘기까지 이렇게 호재가 겹치면서 현대로템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종목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호재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다.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급하게 가기 때문에요. 분할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팔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잘못된 매매가요. 팔아놓고 올라가니까 다시 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한번 잘못 팔았다 싶어도 아쉬움을 떨치고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옮겨 타야 된다.
그 종목 팔고 나니까 올라가니까 이거 잘못 팔았난갑다 그러고 다시 들어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파마 리서치, 오늘 주가가 아주 급변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상승세가 강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한 15% 빠지면서, 혹시 지금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굉장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이제는 좀 팔아줘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빠질 때 쫓아가서 파는 것보다는 내일이라도 좀 이렇게 반등했을 때, 그럴 때 좀 팔아주는 게 좋아 보인다. 이유는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요,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기존 회사 주주들이 분할 신설 회사,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홀딩스하고 파마 리서치하고 이렇게 화장품 신설 회사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할 신설 회사 주식도 배정을 받죠.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그 비율이 한 0.74대 0.25 정도, 이렇게 지금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만큼 기존 지금 주주들은 주식을, 신설회사 주식도 이렇게 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전 LG엔솔 같은 경우는 신설회사 주식을 못 받았죠. LG엔솔 주식을 LG화학 주주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마 그게 어떤 그 동기가 돼서 지금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 좀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파마리서치는 인적 분할이면 주식을 그대로 신설회사까지 이렇게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 잘 나가기 때문에 신설회사 그 성장성을 그대로 또 이렇게 개인 주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16% 빠졌다는 건 어쨌든 한번 이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아마 이익 실현하자 하는 그런 물량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나오고, 또 회사 내용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반등을 해줄 때, 그때 기회를 봐서 일부 이렇게 이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파마리서치는 제가 금년 초,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앞에 고점을 이렇게 살짝 뚫고 올라갈 때, 이때가 아마 20만 원대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주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가 내면서 가는 종목은 한번 볼만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후로 하루도 쉬지 않게 이렇게 올랐는데, 그 끝에 오늘 이제 인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쫓아가서 파는 것은 제가 보기 아닌 것 같고요.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큰 악재가 아니다.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기회가 되면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팔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체 시장은요, 제가 그래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2,800, 900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죠. 2,600, 2,500에서는 이렇게 매물대가 길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수급상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의 지금 시장이다. 또 하나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오늘도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한 700억 넘게 매수 우회했는데, 그 매수 주 종목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를 샀다는 얘기죠. 바이코리아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주사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단숨에 한 50%가 올랐는데도 오늘 그쪽으로는 강하게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금융 지주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지주사 쪽은 지금 이제 시장이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앞두고 지금 휴식 취한다,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때까지도 지주사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했다는 건 우리가 조금 참고해 봐야 된다. 이쪽이 이제 많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포트에다 조금 담아놓을 필요는 있다. 후반전에서는 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주사,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 방산, 또 뷰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왔었죠. 그렇다고 그러면 후반전에는 어떤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주사 쪽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쪽에 좀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